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피러스 G15의 합판 테이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벤트 게이트라는 말까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해외의 유튜버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실제로 일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이게 의도된 설계인데 왜 이렇게 의도된 설계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열화상 카메라까지도 구매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 생겨 버렸습니다. 일이 좀 많이 커졌죠. 일단은 그 논란에 대해서 종결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가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순정 상태와 합판의 테이프를 제거한 상태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을 하면서 온도 모니터는 아머리 크레이트를 기준으로 온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 5가지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모 영상 테스트고요. 두 번째가 그래픽 테스트 1, 세 번째가 그래픽 테스트 2, 그리고 네 번째는 CPU 테스트인 피직스 테스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CPU와 그래픽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콤바인 테스트,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래프의 좌측이 순정 상태의 온도 그래프고요. 우측은 합판의 테이프를 제거한 상태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편의상 튜닝 상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그래프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쪽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데모 영상 테스트는 약간 길기 때문에 중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데모 영상 테스트에는 초반에는 거의 온도 차이가 없이 구동이 됩니다. 70도 초반에서 시작을 합니다. 70도에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크게 온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내내 확인할 수 있겠지만 CPU 클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AMD CPU의 특성으로 보실 수 있고요.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는 사용량을 바로바로 줄여서 최소 클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로 인해서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모 영상이 중반을 조금 넘어가게 되면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순정 상태와 튜닝 상태가 CPU 온도 기준으로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픽 테스트 1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테스트 1은 로딩을 할 때 최고 온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순정 상태는 90도, 튜닝 상태는 87도가 최고 온도였고요. 그리고 테스트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테스트 2를 시작할 때도 온도가 마찬가지로 올라갔었고요. 최고 온도는 동일하게 순정은 90도, 튜닝 상태는 87도가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픽카드의 온도 차이는 3도에서 5도 정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CPU 테스트인 피직스에서는 둘 다 최고 온도를 찍습니다. 순정 상태는 최고 온도 96도, 튜닝 상태는 90도가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순정 상태는 86에서 88도, 튜닝 상태는 82도에서 85도 정도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콤바인 테스트에서는 순정은 최고 91도, 튜닝 상태는 83도로 온도 차이가 가장 큰 순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픽카드도 온도가 순정 상태는 66도, 튜닝 상태는 61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마치면 바로 6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온도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5도에서 6도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났고, 최대로 온도가 차이가 났을 때는 한 8도 정도가 차이가 났었죠. 실제로 이 정도 온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5도 정도 수준의 차이는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5도 정도의 온도 차이를 감수하면서 왜 밑에 합판에 테이프를 붙여놨느냐, 왜 이런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키보드 쪽의 사용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키보드 사용감이 어떻게 변화가 되길래 그렇게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좌측에 보이는 영상이 순정 상태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영상이 합판의 테이프를 제거한 튜닝 상태입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키보드 쪽 상부의 온도가 순정 상태는 45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반면 튜닝 상태는 위쪽으로 열이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분해해 봤을 때 이렇게 내부에 쿨러가 위치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키보드 위쪽에서 본다고 가정하면 사진이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봤을 때 쿨러의 위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열화상 영상을 보면 순정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공기를 흡입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당연히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튜닝 상태에서는 합판의 테이프를 제거했으니까 아래쪽에서만 공기가 유입이 되고 위쪽에서는 거의 공기 흡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키보드 쪽으로 열이 발산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이 조금씩 번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정 상태는 처음보다 중심부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키보드와 팜레스트 쪽은 온도가 도리어 떨어지고 과열부가 좁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쪽으로 공기를 흡입하게 되니까 실제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마지막 테스트인 콤바인 테스트 정도로 가면 키보드 중심부의 온도는 거의 비슷해지지만 열이 나는 범위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도된 설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사진으로 확인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손이 올라가는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열화상 영상을 올려보면 순정 상태는 이렇게 되고 튜닝 상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불편함을 느낄지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판을 막아 놓은 거는 위쪽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뒤쪽으로 불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래쪽을 뚫어버리면 위쪽 아래쪽에서 공기를 동시에 흡입을 해서 불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쿨러 구조들은 양쪽에서 동시에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로 됐을 때는 공기 순환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래쪽을 막아 놓고 위쪽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불어냈을 때는 실제로 키보드 위쪽이 조금 시원한 그런 감이 좀 있었죠. 열이 좀 덜 나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을 뚫어서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에서 공기를 동시에 흡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래쪽이 확실히 뚫려 있기 때문에 불어내는데 힘이 더 약해지고 내부에 열이 머물러 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피러스 G와 제피러스 M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보이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키보드 아래쪽에 필터 구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피러스 G는 위쪽에서 공기를 흡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의 제피러스 M 같은 경우에는 위쪽 공기 흡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래쪽에서 주로 공기를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열화상 영상으로 보셨을 때 키보드 쪽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테이프를 제거를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쿨링이 덜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품의 이제 내부에 잔열이 더 많이 머물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온도가 낮은 편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CPU가 또 성능이 높고 그 다음에 슬림한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에이수스의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뭐 벤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합판에 플라스틱도 없이 그냥 아예 막아버렸으면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뚫어 놓은 구조에다가 일부러 필터처럼 막아놔 버렸으니 이게 좀 잘못된 구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 설계의 변경을 가지고 오면서 최후의 이제 좀 출시를 임박해서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합판을 좀 이렇게 처음부터 플라스틱으로 막아놔 버렸으면 제가 이런 영상까지 찍을 그런 수고를 안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실제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합판의 테이프는 의도된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키보드 쪽의 온도가 더 시원해지고
발열이 위쪽으로 덜 올라간다. 대신에 내부에 5도 정도의 온도 상승은 감안한 구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